낮보다 밤이 더 빛나는 도시, 향기나는 항구, 홍콩. 많은 분들이 홍콩이라고 하면 화려한 네온사인이나 쇼핑거리, 그리고 고층 빌딩이 줄지어 서 있는 도시를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홍콩의 모습 뒤에는 어두운 민낯이 존재하고 있죠. 네, 바로 빈부격차입니다. 사실 빈부격차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 중에서 또 홍콩은 전세계 빈부격차 1위를 달성하기도 했거든요. 이 말은 즉 돈이 있으면 천국이고 돈이 없으면 지옥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과연 홍콩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시아 대표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홍콩 빈부격차입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이 비싸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죠. 2023년 5월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 가격이 3,1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고, 또 심심치 않게 평당 1억 원을 넘기는 집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집값도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한다는 도시가 있거든요. 2022년 기준 무려 12년 연속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도시는 다름 아닌 홍콩입니다. 2022년 국제주택구입 능력 조사 통계에 따르면 홍콩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23.2라고 해요. 여기서 말씀드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이란 주택을 사는데 몇 년치의 연소득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지표이죠. 쉽게 말해 23.2라는 수치는 2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그냥 숨만 쉬고 일만 해야 겨우 집을 살 수 있다는 건데, 만약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해도 홍콩의 빈곤층은 현재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집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집 한 채에다가 대충 나무 판자를 세워놓고 여러 개로 쪼개 다리조차 펼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인 건 기본이고요. 크기가 너무 작아서 화장실, 주방, 침실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변기를 둘 곳이 없어 침대만 달랑 있는 집도 있어요. 이건 1평도 안 되는 0평대에 해당하는 집들이죠. 그러나 미국의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정보에 따르면 반대로 홍콩의 최상위 부자 10명이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우리나라 부자들의 경우 고급 아파트를 한 채씩 구매하는 반면 홍콩 부자들은 아파트를 동별로, 아니 단지 단위로 구매할 정도로 클래스가 달라요. 이 말은 즉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빈부의 격차가 정말 심각하다는 건데, 실제로 2018년에는 전세계 빈부격차 1위 국가가 홍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평균적으로 홍콩 부유층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빈곤층 수입의 44배에 달했죠. 결국 벌어들이는 수입과 더불어 살인적인 부동산의 가격으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콩에서 이렇게 심각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 홍콩에서 벌어졌던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홍콩은 과거 판잣집으로 이루어진 판잣촌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아편 전쟁 이후 영국이 청나라에게 홍콩을 넘겨받으면서 1841년부터 1997년까지 홍콩의 영국 식민 통치가 시작되었죠. 아무래도 산업혁명 이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던 영국의 영향을 받게 된 홍콩은 선진화된 문물이 대거 유입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중국이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의 뻘짓을 하게 되면서 부유층과 노동자들이 홍콩으로 도망치듯 이주하기 시작했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홍콩은 중국에서 유입된 사람들과 어우러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섞이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새로운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서 기업이 유치되었고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중국 본토의 사람들, 그러니까 낮은 임금을 받고 강도 높은 일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던 거예요. 이로 인해 중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에 맞춰 월급이 내려가기도 하고 홍콩에서 일을 하고 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실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죠. 또 이때 낮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다 보니 기업에선 자연스럽게 저임금 구조가 자리 잡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홍콩 빈부격차의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실제로 홍콩의 상위 10% 부유층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997년 기준 7만 600 홍콩달러, 한화로 약 1200만 원에서 2021년 기준 12만 800 홍콩달러, 한화로 약 2천만 원까지 증가했지만 하위 10% 빈곤층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997년 4200 홍콩달러, 한화로 약 70만 원에서 2021년에는 3000 홍콩달러, 한화로 약 5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 상황은 1997년 기준 두 계층 간의 차이가 이미 17배였지만 2021년에는 40배까지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홍콩 정부는 이 상황을 인지했음에도 빈곤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이런 제도나 정책을 운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일단 홍콩에는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섞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는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당시 영국은 홍콩을 아시아의 금융허브, 그러니까 뉴욕, 런던 등과 같이 금융업계에서 좀 친다고 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로 인해 홍콩 정부는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황에서도 세금과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홍콩, 아시아의 자본이 집중되어 있는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세금과 규제를 완화하면서 금융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자 기업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현재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금융도시로 손꼽힐 만큼 은행이나 증권 및 보험사, 그리고 자산관리 및 운용회사 등 금융업계의 규모와 수가 집중되었죠. 하지만 세금은 걷지 않고 규제를
규제를 완화했다? 이건 빈곤층들 입장에선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돈을 걷지 않으니 복지에 사용할 돈이 부족해질 테니까요. 때문에 저임금과 부실한 복지는 홍콩의 빈부격차를 가속하면서 또 다른 불평등을 낳게 되었고,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홍콩의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 격차는 약 47배로 벌어지게 되었죠. 실제로 2022년 1분기 홍콩 빈곤층의 실업률은 26.1%로 부유층의 3.4%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줬어요. 이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이 요식업, 서비스업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큰 타격을 입혔던 반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었죠. 결국 평범한 노동자들이나 빈곤계층의 사람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업도 실업이고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홍콩의 높은 물가를 견뎌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앞서 잠깐 살펴보았던 부동산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홍콩이 집값 비싼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비싼 아파트 중에는 평당 7억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즉 30평짜리 아파트가 210억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진짜 말 그대로 살인적인 집값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임금 노동자들이 이런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작은 원룸하면 보통 6에서 7평 정도이지만 이들은 4평에서 1평, 심지어 0평대까지의 쪽방에서 살기도 하죠. 한마디로 사람이 자동차 한 대를 꾸역꾸역 주차할 정도의 공간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쪽방조차 비싸다고 생각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24시간 동안 영업하는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숙을 하는 이른바 맥난민이라는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홍콩의 부동산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홍콩은 전체 토지를 홍콩 정부가 소유하고 장기 토지 사용권을 개인이나 기업에게 양도하는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정부가 가지고 건물은 민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또 홍콩은 주거 공간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20%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땅이 개발이 어려운 산지 지형이다 보니 주거 공간을 늘릴 수 없죠. 근데 이 조그마한 면적의 주거 공간, 글로벌 금융기업들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한계가 있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홍콩이 영국의 영향 아래 있었을 무렵 영국은 홍콩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전체 가구의 30%가 거주할 정도로 영국령 홍콩의 대표적인 주거 형태로 자리 잡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자가 촉진 정책,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는 집 빌려서 살지 말고 내 집 마련 한번 해보자 라는 식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자가를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고,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상승세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난 1997년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되었던 시기 발발한 이른바 아시아 금융위기 때문이었죠. 이 사태가 터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허겁지겁 돈을 막 빼가니까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외화가 부족해져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홍콩 또한 자본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금융시장이 무너지면서 부동산도 함께 흔들렸던 거예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3년 사스가 발생하면서 홍콩의 집값이 3분의 2 수준까지 폭락해버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이때 홍콩 정부는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이런저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이 중에는 주택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운영하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줄인 뒤 다시 한번 자가 구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이후 2008년에는 토지 공급을 제한하면서까지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닌 빈곤층입니다. 이 말은 즉 정부에서 나라 경제를 살리겠다고 빈곤층 사람들을 희생시킨 거죠. 여기에 홍콩으로 넘어온 중국인들의 투기 수요로 인해 홍콩의 집값은 폭등하기 시작했고, 2010년까지만 해도 205만 홍콩 달러, 한화로 약 3억 3,300만 원 하던 12평짜리 집이 2018년에는 1,750만 홍콩 달러, 한화로 약 28억 4,800만 원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8.4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거예요. 결국 돈이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든 어디든 투자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빈곤층의 사람들은 안 그래도 티끌 모아 티끌이었는데 주택이라는 진입장벽에 막혀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홍콩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아직까지도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청하면 평균 6년에서 10년까지도 기다려야 한다고 하니까요. 이제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지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국은 홍콩에게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한나라 안에 두 개의 정치체제, 즉 일국양제를 2027년까지 보장한다고 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중국의 입김이 강해져 홍콩의 민주주의는 힘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화려함과 어둠이 극명한 도시 홍콩, 아시아 최고의 금융중심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